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든 지표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위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입니다. 네. 안 오르는 게 없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매번 오른다는 이야기 지겹지만 늘 들을 수밖에 없는 제 마음도 아픕니다. 아프죠? 네. 그렇죠.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한숨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면서 이제 외식할 일도 많고 또 장을 보더라도 이 물가에 대한 고민은 늘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비싼 물가로 인해서 연말은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도대체 물가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영학과 김정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르는 게 아니라 소나기 맞듯이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서 특히 연말에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좀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거를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집 주변 마트에서 네. 장을 보는데 네. 이제 이 식품 이제 목록을 가지고 갑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또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아, 이렇게 들었다가 예. 놓으시는군요. 예. 그만큼 장바구니가 이제 가벼워지고 이제 가격이나 제 마음은 훨씬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이렇게 피부로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이제 식탁 물가라고 네. 하는 건데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한 2%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하고요. 또 생활 물가 지수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 생활 물가 지수는 생필품 이제 141개 품목을 이렇게 그 산정을 해서 물가를 산정을 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이 수치도 2012년 이후에 지금 2.5%로 이제 최고치를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 경제는 계속 침체를 하고 있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이제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보통은 소비가 부진해서 수요가 예, 떨어지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예, 가격은 오르고 소비는 부진하고 예. 참 이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연말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연말 물가 뭐 많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소득 계층별로,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좀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많이 이제 오른 품목으로 나타난 게 이제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 한 14.4% 정도 지금 상승을 해서 전체 물가의 한 0.6%를 좀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업 품목인데 이게 1.5% 정도 올라서 이게 전체 물가 한 0.40% 이제 포인트를 좀 높였고요. 이제 세 번째가 석유류인데 이것도 6.5% 정도 올라서 전체 물가의 0.3% 포인트를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서울 시내 그 생필품 이제 39개 품목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사 결과 보니까 4개 가운데 3개꼴로 이제 가격이 상승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많이 오른 품목들이 이제 세탁, 세제, 식용유 이런 것들은 나타났는데 상승폭은 한 5%에서 6% 많이 정도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신선식품이나 식자재가 될 만한 물가들이 예. 오르니까 외식 물가도 덩달아서 예.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식 물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연말이다 보니까 외식 많이 할 수밖에 예, 없죠. 맞아요. 여러 이벤트들도 있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연인도 만나야 되고. 자, 우리가 보통 아주 서민 외식 음식이라고 하면 항상 치킨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언제부턴가 이 치킨이 2만 원 예. 시대가 됐습니다. 한 마리에 2만 원. 네, 배달비까지 더해지면 정말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2만 원이면. 예. 저 어렸을 때 치킨 3,000원 됐을 때 충격받았는데요.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되긴 너무 했지만 오래됐어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말. 맞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뭐 2만 원 시대는 뭐 이미 접어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연말에 특히 많이 오르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말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특히 이제 매출 확대를 위해서 연말에는 가격을 많이 좀 또 인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시기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이제 전방위로 확대되다 보니까 식품 물가가 오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식
그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 서비스 요금까지 요즘은 이제 따로 받는 이런 맞아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달 서비스요가 이제 4%에서 5%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뭐 이것도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뭐 원재료나 공산품,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이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또 사람을 이렇게 쓰고 고용을 하는 이제 배달 서비스 산업들은 더더욱 이제 이 인건비가 비싸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르는 이런 수순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네. 특히나 뭐 사실 요즘에 또 어플 많이 쓰잖아요. 배달 네. 앱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네. 많은데 그 배달 앱으로 주문하려고 보면은 최소 주문 금액이 맞춰져야 주문이 되고 여기 예. 배달 수수료까지 부과가 되니까 소비자 부담은 뭐 안 그래도 물가도 예. 올랐는데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많이 주문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지금 이 외식업 규모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달 앱에는 이제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달 앱 비용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원래 이것이 이제 주문 대행이다 보니까 주문 대행 명목에 수수료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카드 수수료도 있고 아. 또 요즘은 앱에서 이제 그 결제를 할 때 제공하는 외부 결제 수수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또 이제 따로 부과가 되고 거기에 이제 앱을 보면 요 이제 상단에 그 광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이제 광고비, 입찰 광고비 등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배달 앱의 추가적인 비용들이 이제 지불되는 비용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배달비는 당연히 음식 가격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이 배달앱 비용이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업주들이 이 배달 앱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전가시키는군요. 그렇죠. 예, 이거를 부담으로 지불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업주하고 소비자 간의 또 갈등 양상이 좀 이제 빚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배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그 꼭 배달을 할 때 그 최고 주문 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걸 없애줘야 된다. 네. 그 배달 수수료 따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그 소비자들의 주장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항상 치킨 업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체들 외식업계라고 봐야겠죠. 가격 인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뭐 예. 치킨 업체는 생닭도 올랐고 뭐 네. 임대료에다가 특히 인건비, 뭐 예. 인건비 뭐 많이 올랐다라는 입장인데 너무나 좀 쉽게 올릴 때는 쉽게 올리고 예, 맞습니다. 내리지는 않고 이게 예. 좀 너무 쉽게 소비를 전가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이러다가 생닭 사다가 치킨 튀겨 먹어야 되는 이 분명히 업체들도 알아야 되는 게 예.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자들 만약에 우습게 생각하고 가격 올렸다면 큰 코 다칩니다. 정말 생닭 사다가 집에서 치킨 튀겨 먹는 예. 일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프랜차이즈 그 외식 업계들이 가격 인상을 많이 이제 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연말에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업체들이 이제 변명은 임대료나 이제 인건비 등의 각종 그렇죠.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실제 이 안을 좀 들여다보면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영업 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높은 영업 이익률 이면에는 분명히 이 소비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었던 측면이 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더더욱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정확한 수익에 대한 산출 근거 없이 단 그냥 원가 인상이 되었다는 그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면 사실은 이게 이제 물가 상승세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품 구매를 더 줄여서 네. 판매량이 또 감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악순환이 예. 일 수도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사실 뭐 프랜차이즈 업계 그 기습 가격 인상, 뭐 원재료 가격 인상보다는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이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늘어나면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예. 들거든요. 뭐
제과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재료 상승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미 이제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기조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도 계속 예. 올라가겠네요. 그럼. 내년도 이제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한 10.7% 인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도. 예. 최저임금도 한 10% 정도 매년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계획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식음료 업계도 모두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잇따라 지금 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 비용이 증가가 되는 게 계속적으로 가격 제품에 이제 그 반영이 되는 이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상된 제품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체감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또 나중에는 이제 판매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외식 물가 알아봤지만 외식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아이들 많이 먹는 네, 아이스크림, 예. 과자, 뭐 이런 류들, 스낵류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이게 정말로 마트 장 볼 때 부담되는 건 사실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예, 오르면 맞습니다. 확 숫자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제 뭐 반값 아이스크림도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구매했던 거 이렇게 보면 양이 반으로 줄었어요. 가격 같지만 더 예. 조그매지면서 거의 모든 이제 묘한 상술이 식음료들. 거기에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가 인상의 도미노가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이게 도미노가 우유업계에서 사실은 촉발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인상이 된 게 우유 제품인데요. 이 우유 제품이 인상이 되면 이 우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이 다 따라오르는데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커피 전문점의 커피가 오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제과나 제빵 업계에서 이제 이 우유가 두루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르게 되고요. 이제 요게 다시 이제 또 과자 같은 이런 식품 가격 인상으로 되고 지금 이게 또 가공 업체로 이제 넘어가서 라면이나 이런 가공업 식품도 지금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가 올랐는지 찾아보는 것보다 사실 뭐가 오르지 않았는지 그걸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쌀 가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예. 요즘에 쌀 소비량이 오히려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쌀값이 20% 이상 예. 상승을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이거 정부가 사실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전년 대비 쌀값이 지금 한 26% 올랐고요. 네. 그 전년의 최저치에 비해서는 한 56% 정도 최저치에 비해서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농수산물의 이제 그 가격 상승의 화두가 바로 이제 쌀값이 네.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급 안정 기간이라고 해서 요 기간에 이제 사전에 비축 물량을 이제 그 둔 부분을 공급 확대를 위해서 풀어놓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 쌀값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축 물량을 푸는데요. 네. 좀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10월 중순 이후는 햅쌀이 이제 출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 비축미를 풀었던 이런 전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이제 큰 원인이 여름에 이제 폭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벼를 찌어서 이게 이제 쌀이 되게 하는 비율이 이제 도정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정 수율이 예년비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은 많이 되더라도 수요량보다는 이제 많아졌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도정 수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실 쌀값이 이제 그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수요 대비 네. 많이 지금 그 생산량이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비축 물량을 풀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안정화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 농민들의 입장과는 좀 많이 대립이 돼서 지금 좀 힘든 이제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안 오른 품목을 찾는 걸 한번 코너로 마련해 보는 것도 예.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예. 뜻입니다. 서울예대 김정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